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모티베이션의 세 가지 중요한 축, 그중에서 첫 번째 축이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모티베이션의 효과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크니까요. 제가 100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는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특별 데이트를 여러 꼭지 만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티베이션의 세 가지 축 중에 두 번째 축을 한 꼭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체험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했을 때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을 가는 것도 그런 생생한 체험을 많은 돈과 노력과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하는 이유도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주변에 좀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체험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큰 모티베이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체험학습에 대한 그 동영상도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또 중복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꽤 컨텐츠가 그럴싸하게 준비되어 있는 박물관이 전국에 한 200여 개는 흩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4명, 5명의 깐부 그룹만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체험을 통해서도 엄청난 모티베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좁은 학원에 끌고 가서 좁은 학원의 교실에다 아이를 몰아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광화문에 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에 데려가서 거기서 서너 시간을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유익하다. 물론 이제 학원이 편리하긴 하죠. 그 돈만 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너 갔어? 이렇게 하고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면 너 숙제했어? 이런 것들로 편하게 아이들을 뭔가 공부를 시킨다는 그런 면이 훨씬 편리하고 또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 제가 100분, 10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걸 하긴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좀 낮추고 아이들이 이제 시간과 기회만 된다면,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하다못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애들을 데려가서 박물관, 과학관, 전문대, 미술관, 만들기 체험, 혹은 맛집 여행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면 놀이공원도 좋다는 거죠. 그야말로 관광지 같은 거 돌아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저것 보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궁금증을 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한다면 아이가 책을 보더라도 인터넷을 보더라도 아니면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이고 그 너머에 있는 그 교과서의 글자들 혹은 학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아이가 더 깊이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출제자의 생각이 틀려먹었네, 이런 찌질한 유치한 질문을 나에게 하고 있어 하고 아이가 생각의 나래를 훨씬 높은 차원에서 혹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을 끝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데 이것보단 이것이 더 낫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생각에 층위가 생겨야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뭘 공부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폭이 넓고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의지, 비전 혹은 설득력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리더십으로 이제 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영재 아이들이 마땅히 이제 얻게 될 그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뭐 학부모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못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놈의 학원 시간에 빵꾸가 날까 봐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학원은요,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예요. 학원에 하루 이틀 안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학원에서 하루 빠졌다고 해서 얘한테 큰 수업의 결손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죠. 어차피 보충 수업인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수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 혹은 흥미 혹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뚜렷한 자기 소신 이런 것들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그런 기출 문제들을 풀게 하는 수단으로서 레벨 테스트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사실은 공정하지도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다못해 수학이라도 과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숙성도가 있어야 고차원적인 개념들을 사실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의 반복적인 노출, 그것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폭넓은 교양, 폭넓은 체험,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한번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놀러 가는 틈에 잠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짜 프로그램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여야 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그거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약간의 성의, 그리고 아이들하고 마음이 맞는 혹은 속도가 맞는 감성이 맞는 그런 깐부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깐부 그룹을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런 활동을 펼쳐주기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의 댓글에는 실제로 우리 이드니안 커뮤니티에서 아이들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체험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러한 이제 피드백들이 좀 많이 달려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